녹화를 시작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두 번째 입장문이 나왔는데 네. 그 이후까지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졌는데 네. 약간 좀 지역 감정까지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의 두 검사의 지역이 좀 다른 모양이죠? 두 사람의 관계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네. 한동훈 검사는 어느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진훈 검사는 순천 출신이라고 이제 순천고등학교 이제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고를 졸업한 이력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승승장구한 검사장과 중앙지검 1~3차장 등이 모두 호남 출신이다라고 일부 언론이 적시를 했습니다. 딱 두 곳이 적시를 했어요. 중앙일보랑 조선일보인데요. 일부러 지역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굳이 이 두 검사 간부가 싸우는 과정에서 지역이나 출신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분이시죠.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가 어제 그 어떤 몸싸움이 있고 나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 장면을 올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연예인 신정환 씨가 필리핀 도박 원정 사건으로 해서 뱅기열이라는 걸로 입원을 했었던 사진을 갖다가 옆에 첨부를 하면서 이걸 조롱하는 형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남겼는데 이걸 또 일부 언론이 퍼나르면서 이게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여론을 만드는 게 언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둘 사이의 어떤 관계는 뭐 개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검찰 내 특수통과 뭐 형사부 뭐 이쪽에 이제 갈등 이런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수사팀과 피의자 관계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인사위원회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검찰에. 원래 오늘 그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 일정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검사장급 인사도 포함돼 있었고 근데 이게 연기가 됐다고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아,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추후 일정도 지금 잡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이게 이제 공개된 뒤에 이 검찰 인사가 좀 단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미뤄졌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검찰 인사를 하려면.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걸 좀 논란을 좀 의식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법무부 장관이 그 고검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 행사하는 방안을 두고 검찰 내부 일각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내부 좀 비판도 고려한 것이다. 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 6시 50분을 기해서요. 완주, 익산, 금산, 영동 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비 피해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그 국회 얘기 잠깐 해볼까요? 어제도 여러 가지 법이 막 상임위 다 통과하고 그랬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간단하게 김영선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임대차 3법 가운데 이 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전 월세의 상한제 5%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가 됐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이 두 법의 개정안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나긴 한데요. 이 두 가지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임대차 이제 3법 중에 마지막 3법을 처리할 방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공업법이 원래 7월이 시한이었잖아요. 근데 8월까지는 어떻게든 마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3법을 또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제 법사위와 운영위의 어떤 처리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둘 다 의회 독재다라고 항의를 해서 의결 전에 회의장을 떠났고요. 두 법 모두 이제 미래통합당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서로 간에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강행 처리하냐, 소위 구성도 안 하고 니들이 소위 구성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좀 여야 간의 주장은 저희들이 2부, 3부, 2부구나. 2부에서 최고의 정치에서 여야 양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눌 건데 지금 통합당에서 장외투쟁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게? 어제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국민이 밖으로 나가면 싫어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기다렸는데 네. 이제 두려워하면 더 이상 야당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게 그 대책 없이 지금 여당 끌려다닌다. 페이스에 말리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제 일단 통합당은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네. 조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내외 투쟁을 병행을 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 쪽으로 방향을 결정을 하더라도 네. 과거와 같은 뭐 삭발, 단식, 대규모 집회 이런 방식을 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그 위원장도 뭐 대중적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장외투쟁에 힘을 싣긴 했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방식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오늘 이제 오전에 다시 의총을 열어가지고요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당은 뭐 야당의 여러 가지 그 상임위에서 계속 충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당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분위기겠다. 일단은 뭐 밀려있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겠다. 국회 개원 자체가 늦지 않았냐 이런 입장인데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주목이 됩니다. 어제도 의총을 하루 종일 했거든요, 미래통합당이.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의총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해결이 되겠느냐.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중요한 거 아니겠냐라고 하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백브리핑의 백브리핑에서 이제 원내에서 이런 식으로 다수의 횡포를 통해서 법안도 제대로 심의를 안 한다면 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장외 투쟁을 시사는 했습니다만 원내의 어떤 심의는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예. 근데 미래통합당이 어떻게든 견제를 좀 세게 해주면 좋겠다, 투사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일이지만 이 상임위 구성할 때 일부 상임위라도 야당이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뭐 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요. 어제 그죠? 이게 뉴질랜드에서 우리 외교관이 벌인 성범죄 의혹 요것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그게 대통령하고 뉴질랜드 총리하고 지금 대화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뉴질랜드 언론들은 최근 이 보도를 연이어서 지금 현지에서 대서특필을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몽골 헌법재판관 네네네. 그때 성범죄 네. 관련해서도 우리도 굉장히 크게 보도했었거든요. 사실. 보도를 해서 현지에서는 이게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네. 지난 28일 이때 뉴질랜드 총리가 현지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를 잠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간의 통화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니까 통화 말미에 뭐 짤막하게 이 총리가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외교부가 이제 좀 뒤늦게 대응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교부는 지금 보니까 징계를 정직 1개월인가요? 감봉 1개월이었습니다. 감봉 1개월. 이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2010년 말이었거든요. 네. 2017년 말에 대사관에서 일하는 한 남자 직원의 어떤 신체를 추행했다라는 거였는데 네. 당시에 이제 시끄러웠었고 네. 그 다음에 그때 외교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을 그 뉴질랜드에서는 발부를 했는데 안 보내줬다. 근데 뭐 외교부가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개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지금 정상 간에 얘기가 나와버려가지고 외교부 입장에서는 지금 진짜 뜨거워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뭐 그죠? 인사제도팀, 감사관실,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협조 요청 등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민주당에서도 어제 논평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교 공간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국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외교부가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우려스럽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네.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를 했고요. 그 뉴질랜드 피해자가요? 국내 인권위원회에 조사 진정서를 그렇구나. 접수를 했고 이가 조만간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몽골 헌법재판소 그 사람도 와서 결국은 조사를 받았잖아요. 조사를 받았죠. 이게 뉴질랜드에서 시끄러워지면 외교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뉴질랜드는 현재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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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언박싱 KBS 김양순 기자 그리고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8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정체전선 상에서 길고 좁게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충청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 100mm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진 상태인데요. 현재 충청과 전북, 경북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천둥, 번개에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으로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게는 200mm가 더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그 밖에 대부분의 남부지방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5에서 40mm 정도만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내외로 조금 덥겠고요. 제주도에는 폭염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 상당히 치솟겠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제주도 지역으로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로 예상되고, 오늘 비가 먼저 그치는 곳이 경기 북부, 서울, 강원 북부입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비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특히 대전 갑천에는 호수경보가 내려지면서 모든 지역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빗길 사고가 계속해서 생기는데요. 그중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사천 진출로 2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가 발생해서 정체고요.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 방면으로는 피발령 터널 1차로에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부곡 1차로에서 화물차가 넘어진 사고를 처리 중인데요. 처리 작업이 길어지면서 뒤로 동수원부터 7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8월 3일부터 7일까지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수상함, 짜릿한 토론이 조화를 이루는 최강시사의 게스트 군단이 1일 스페셜 앵커로 나섭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 어벤져스. 3일 홍익표 의원, 4일 윤영석 의원, 5일 김남국 의원, 6일 최고위원, 7일 KBS 김양순 기자.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속 시원한 인터뷰. 최강 어벤져스와 함께하세요. 네, 7시 30분 기에서요. 낙동강 문경시 지점 홍수주의보 내려졌고요. 금강수계 갑천 대전시 지점도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근처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안전에 특별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비가 계속 오고 있고 서울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산업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보죠. 어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 원래 인수를 하려고 했던 HDC 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리고 그러면 무산이 되는 건지, 무산이 되면 이 항공산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아시아나항공 뭐 국유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서 제목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경영학부 황영식 교수님과 얘기 좀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재실사하자, 이게 그거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그 인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안 하자는 것도 아니라고, 이거를 잘 문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속적으로 계속 의지를 보인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네. 그리고 편산이요. 편산이요. 예. 그리고 재실사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혹시라도 가격을 흥정하거나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제주항공과 이스타가 무산이 됐을 때 네. 제주항공은 재실사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호하게 인수합병에 대해서 그냥 물러났기 때문에 네. 이번에 현산이 재실사를 했다는 것이 그래서 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지는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여진다고 볼 수 있죠. 안 할 거면 그냥 안 한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재실사를 요구하는 게 편산 입장에서는 명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몰랐던 빚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어떻게 보세요? 현산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추가적인 부채가 파악이 됐다. 네. 예, 그리고 부채 비율이 급증했고 네. 거의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6,281% 수준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항공 운영 자금으로 투입된 여러 가지 차입금의 증가, 그 다음에 외부 감사의 부정적 감사 의견, 그 다음에 계열사 부당 지원, 심지어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 손실 문제까지 거론됐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을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했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재실사를 해봐야 된다. 네, 그런 것입니다. 가격 조정을 하자는 얘기일 것이고. 그것에 이제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딜이 안 될 경우에는 기안기금, 뭐 이거는 뭐죠, 기간산업 안정기금이잖아요. 네. 이거를 신청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는 지금 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도 대비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부의 어떤 플랜 B를 언급한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현산에 압박을 가하는, 우리도 뭐 플랜 녹화를 시작합니다. 아, 시원해. 엄마, 에어컨은 왜 시원해요? 그건 냉매라는 물질 덕분이야. 그럼 냉장고는 왜 차가워요? 그것도 냉매 덕분이지. 하지만 공기로 새 나가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가 된대요. 냉매 관리 잘하면 여름이 시원? 시원? 시원해. 냉매 관리 잘하면 도시기 신선. 신선? 신선해. 냉매 관리 잘하면 시원하고 신선해. 우리 모두 냉매 관리합시다. 냉매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냉매 관리 잘해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0 KBS 연중기회 기억을 기록하다. 고향을 떠나온 지 70년. 가수 현미 씨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엊그저께 평양에서 1950년 12월 5일 날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빨리 대동강 건너야 산다, 중공군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50리를 밤새 걸어가서 그 기차 있는데 중화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뭐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걷자 그러고 걸어서 온 거야. 대구까지 2개월을 걸은 거야. 어린 6남매가 하염없이 포탄 속을 걸었던 피난길. 띠를 갖다가 다 찢어가지고 우리를 다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잊어버렸어.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4살짜리 상진 엄마 없고, 엄마는 1살짜리 없고, 오빠는 쌀 지고, 나는 냄비, 그릇, 수저 그거 지고, 이불 땅에 끌리도록 새 채를 지고, 그리고 그냥 오는 거야. 오다가 아무데나 그냥 빈집 있으면 들어가서 거기 가서 들어가서 조금 눈 붙이고 밥 해먹고, 겨울이니까 수수대 같은 거 다 갖다 모여놓고 거기다 불 피워놓고 옆에서 눈 조금 붙이고 오고 그랬었어요. 그 와중에 흩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두 여동생. 아버지 엄마가 너 추우니까 여기 평양엔 영하막 25도 20도니까 그때 12월 달이니까 있어라, 금방 데리러 올게. 그런데 그냥 생때같이 이렇게 70년을 이루고 헤어져 있잖아. 기가 막혀. 난 기가 막히지 뭐 걔네들. 느닷없는 헤어짐과 기약 없는 기다림의 날들. 잔인한 이 시간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당신과 대한민국의 기억, KBS가 기록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사납게 비가 내렸던 충청지방,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다시 한번 강한 비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호우특보가 남부 일부 지역,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에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구름이 많이 껴 흐린 상태고 산발적인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가운데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비 내리는 지역이 더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지방뿐 아니라 충청도, 경기 남부 지역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예상 강우량이 내일 아침까지 충청 남부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부 지역은 50에서 100mm, 특히 충청 남부나 전라북도 지역은 150mm 이상 다시 한번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충청 북부나 전라남도 남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내륙 지역 30에서 80, 경기 남부와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 5에서 30mm가량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충청도와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에서 6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 대구 34도, 강릉 33도, 광주 31도, 서울과 대전 29도로 상당히 무더운 날씨가 되겠고요. 폭염특보도 더 확대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6.7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저녁 종합 뉴스. 임차인의 계약장 요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대원 영훈국제중학교의 일반 중학교 전환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규정한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해당 법에 문제가 많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처리했습니다. 18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권표는 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통합당은 해당 법안이 전셋값 폭등을 일으키고 있고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 적용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안건 토론회는 참여했지만 국민의당 의원들과 함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임대차 3법인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복지위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본인에게 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서울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3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서둘러 올렸고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랐습니다. 지난주 0.12%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 상승치입니다. 강동구가 0.28% 상승한 것을 포함해 강남 0.24%, 서초구 0.18%, 송파구 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 점검한 여성가족부는 서울시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가 직권조사를 요청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인권위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전반을 조사하게 됩니다. 인권위는 앞으로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도 폭넓게 살핀 뒤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를 이틀간 현장 점검한 여성가족부는 서울시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폭력 신고 절차가 복잡한 데다 사건을 다루는 관련자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여가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재발 대책을 제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다음 주부터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피고발인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해서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현우 기자,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 1월 개정된 검찰청법은 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오늘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자의 경우 4급 이상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별 수사 가능 피해액도 제시됐습니다. 이 뇌물 사건은 수수금액이 3천만 원 이상,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제범죄와 사기, 배임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 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6대 범죄가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의 모호성을 주장한 경찰의 반대와 검찰 수사의 중립과 독립성 침해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의로, 즉 경찰이 검찰의 지휘가 아닌 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검경 사이 의견 조율을 위한 정기수사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가와 지역 사무는 각각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 등 지휘감독체계도 3갈래로 나눠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심야조사 제한 등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사 준칙을 이 검경 모두에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부 법무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정치외교위장은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한다는 면에서 또 다른 정치검찰화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고 검찰의 권한 분산을 이관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장은 현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갈 수 없다면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해 문제를 정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최근 비판을 박근혜 정부 데자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수는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양건 감사원장이 청와대 외압으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면서 최근 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이 당시를 떠올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청와대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 하자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내년에 국제중학교에서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 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해 법원이 잠정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대원 영훈 국제중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8월 21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 임박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일단 집행을 중지한 결정입니다. 신문기일은 8월 6일에 잡혀 있습니다. 대전과 전북 지역 등에서 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이재민이 100명 넘게 발생했고 대전 지역에서 침수된 아파트에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벽 재난대응태세를 2단계로 격상해 호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전국 43세대 10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 침수된 아파트에서 한 명이 숨졌는데 병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있어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감전사고로 한 명이 다쳤습니다.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120곳, 도로 146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광주에서는 학교 옹벽이 무너졌고 충북과 전북 지역 70곳의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 378헥타르를 포함해 전국 농경지 573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통제 구역도 늘었습니다. 지리산을 비롯해 14개 국립공원 293개 탐방로가 통제됐고 대전과 세종, 전북 등 도로 44곳, 또 둔치 주차장 106곳이 통제됐습니다. 오후 4반을 기준으로 논산에는 홍수경보, 괴산과 완주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오후 3시부터 전북과 경북 등 14개소의 산사태주의보가, 경북과 경남 3곳에 산사태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정부는 재난 비상대응체계 3단계 가운데 2단계를 유지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적은 양에 비해도 산사태 같은 붕괴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만여 명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주 공산성 성벽 10m가량이 무너졌습니다. 문화재청과 공주시는 성벽 아래 흙이 비에 쓸리면서 성벽 돌들이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 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달에 1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홍천에서 캠핑을 같이 한 모임 관련해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등 휴가철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명으로 이 중 국내 감염은 7명입니다.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 관련 집단 감염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함께 캠핑을 한 6가족 18명 가운데 현재까지 6명이 확진됐으며 지역별로는 강원 2명, 경기 4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캠핑 당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야외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노인 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월북한 탈북민과 관련해선 방역당국은 추가 접촉자 8명에 대해 오늘 진단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탈북민의 옷 등 소지품 16점을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경기가 열린 부산 사직구장에서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방역당국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현재 관중의 10% 입장을 허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명 나온 가운데 정부가 전수 승선 검역 대상 국가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인 6개국에서 온 선박들도 러시아발 선박과 같이 모두 승선 검역이 실시됩니다. 내일은 이라크에 남아있는 건설 근로자 중 72명이 추가로 귀국합니다. 정부는 1차 귀국 당시와 같이 확진자가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이 1차로 국내에 귀국했으며 이 중 70명 이상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이 현지 시각 29일 기준 미국의 확진자 수가 441만여 명, 사망자 수는 15만 4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15만 명은 전 세계 사망자의 2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7만 7천 명을 넘었던 하루 확진자 수는 최근 들어 5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의과대학협회는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수십만 명이 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7달 만에 1,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14만 7,733명으로 늘었습니다. 6월 28일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5일 만에 1,500만 명이 됐고 다시 일주일여 만에 1,7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6만 8,789명입니다.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의 빈민가에서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뭄바이시가 지역 내 3개 지역의 빈민가 주민 6,900여 명의 혈청을 조사한 결과 주민의 약 5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집단 면역이 가능한 항체 보유율 60%에 근접한 수준으로 지역 주민 다수가 항체를 가지면서 더 이상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 제로금리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준은 고용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 보유를 늘리는 등 양적 완화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 29일 기준금리를 현 0에서 0%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1에서 1.25%던 금리를 0%대로 전격 인하한 뒤 4달 넘게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는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짓누르고 중기적으로는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이 될 것이라며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경제가 최근 사태를 헤쳐나가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범위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가계와 기업 지원을 위해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보유를 최소 몇 달간 현재 속도로 늘리는 등 양적 완화 기조도 유지할 방침입니다.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달 회의 때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올해 말부터 2022년 말까지 모두 0.1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022년까지 사실상 제로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미국 현지 언론들은 연준이 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공격적 조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사람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사안 자체는 논의해볼 가치가 있으나 이 얘기가 튀어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 폭등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율을 중과하기로 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사나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에 한 채를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 판단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규정됩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로 등록돼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85포인트 오른 2267.02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보다 5.60포인트 오른 814.1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원 오른 달러당 1194.4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을 이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중 거리두기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프로야구